안녕하세요. 작자 미상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에 넷플릭스에서 신작이라고 소개되어 있길래 별 생각 없이 보기 시작했다가 완전히 꽂혀버린 영화 이젠 그만 끝낼까 해를 소개합니다. 작자 미상. 누가 만들었나? 이 영화는 존 말코비치 되기, 이터널 선샤인 등의 작품으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비롯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각본상을 휩쓸었던 천재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으로 유명한 찰리 카우프만의 신작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고 9월 4일에 첫 공개되었습니다. 어떤 영화인가?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이 영화의 평은 대략 이렇습니다. 지루하다. 시청 자체가 고문이다. 이해가 안 간다. 이제 그만 시청을 끝낼까 해. 이런 평들이 왜 나왔는지 이해는 갑니다.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평점은 3.6, 네이버 평점은 4.3이고 IMDb 평점은 6.8입니다. 로튼 토마토의 평점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평론가는 84%의 매우 높은 점수를 줬고 관객은 48%의 매우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럼 재미없는 영화일까요? 정말 그렇다면 제가 소개하고 있을 리가 없죠. 대충 보면 재미없고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매우 특이하게도 1.33대 1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화보다 많이 정사각형에 가깝다는 말이죠. 특이한 화면 비율이었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1.37대 1이었으니까 그보다도 더 정사각형에 가까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벤져스나 스타워즈 같은 영화는 2.39대 1의 비율입니다. 대개 장대한 배경이 펼쳐지는 SF나 액션 영화는 가로가 길어지지요. 아무래도 와이드하게 보여줘야 되니까요. 하지만 1.33대 1이 되면 키스신이 아닌 이상은 클로즈업으로 투샷을 잡기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율로 촬영을 했을까요? 그것은 한 번에 한 명의 심리에 집중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시 플레먼스, 제시 버클리, 토니 콜렛, 데이빗 듈리스는 물론 조연 배우 한 명 한 명까지도 그 연기가 매우 탁월합니다. 또한 이다와 콜드워에서 탁월한 영상미를 보여줬던 루카즈 자레의 촬영이 정말 눈부신 영화입니다. 비슷한 영화는? 만약 찰리 카우프만의 작품을 좋아하신다면 당연히 그가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한 영화니까 이 작품도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찰리 카우프만의 영화 중에 어떤 영화를 좋아했는지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존 말코비치 되기, 어댑테이션, 시네도키 뉴욕 등의 그의 작품들을 모두 좋아하셨다면 이 작품도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그의 작품 중에 이터널 선샤인 하나만 좋아하신다면 이 작품을 좋아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터널 선샤인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공포스러우며 매우 냉소적인 이야기인데 미셸 공드리의 아기자기한 연출과 짐 캐리와 케이트 윈슬렛 같은 배우들의 매력 덕분에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로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존 말코비치 되기 약간의, 이터널 선샤인도 조금, 그리고 시네도키 뉴욕은 좀 많이, 그리고 샤이닝의 향기를 담아서 그렇게 칵테일한 듯한 영화로 느껴졌습니다. 모두 영화사에 남는 걸작들이죠. 따라서 이 영화들을 보셨고 좋아하셨다면 이 영화도 좋아하실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추천하는가? 여기까지만 말하면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딱 보니까 어렵고 재미없는 영화 같은데 그냥 안 볼래? 물론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만 저는 이 영화를 넷플릭스의 진흙탕에서 건져올린 진주 같은 예술작품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단지 이 영화는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중얼중얼 독백하는 것을 말을 끊지 않고 2시간 정도 들어주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보셔야 합니다. 게다가 그 누군가는 예민하고 염세적이고 마음고생을 많이 해왔고 트위스트된 블랙 유머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아니라 심심한데 뭐 재미있는 거 없나? 하고 보신다면 끝까지 보시기에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2시간 남짓 조용히 책 한 권을 천천히 읽는 마음으로 보셔야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 커트 보네거트와
리차드 브로티건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를 섞은 듯한 그런 책이고요. 느낌이 좀 오실런죠. 그런 느낌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강추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추상적이고 예술적이거나 철학적인 영화를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수면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마 효과가 아주 좋을 것입니다. 최근 영화인 테넷에서 계속 나오던 이해하지 말고 느껴라 라는 말은 테넷보다는 이 영화에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냐고요? 네,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정말 제대로 느끼신다면 영화의 마지막에 다가가면 이것은 결국 너의 얘기이자 제이크의 얘기이고 그리고 내 얘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제야 느끼게 되면서 마음속에 사 하고 맑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그런 영화입니다. 단지 그 순수한 감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면과 대사를 숨을 죽이고 찬찬히 보는 그런 수고를 들여야 합니다. 작품 설명. 이제 줄거리와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상영 중인 영화니까 줄거리를 끝까지 다 설명하거나 치명적인 스포일러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명을 하다 보면 약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관람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로 작용할 수준으로 매우 약한 스포일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약간의 스포일러라도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시청을 멈춰주세요.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사귄 지 얼마 안 된 커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이크가 여자친구를 부모님에게 소개하러 가는 날입니다. 남자 역은 제시 플레먼스, 여자 역은 제시 버클리입니다. 스펠링은 딱 한 글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둘 다 배우의 본명이 제시인 것도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운명적입니다. 그런데 극중 이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제이크이지만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없습니다. 시나리오나 크레딧에는 그저 영우먼으로 표기될 뿐이죠. 게다가 이야기가 진행되며 그 여자친구의 이름은 계속 바뀝니다. 루시, 루이사, 이본 모두 다 여자친구의 이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이름은 그냥 father, 어머니는 그냥 mother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인 청소하는 노인은 직업명 그대로 이름이 제니터입니다. 결국 남자 주인공 이외에는 모두 다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영화의 모든 이야기는 이름이 있는 사람의 회상이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일종의 기억 속에서 기호화된 그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여친은 그렇다 치고 갑자기 상관없어 보이는 청소하는 노인은 누구일까요? 그 답은 영화가 시작하고 3분 만에 답이 명확하게 나오니까 딱히 스포일러라고 생각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둘은 먼 길을 달려서 제이크의 부모님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한 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이크가 다녔었던 고등학교에 잠시 들릅니다. 그리고 끝. 이게 다냐고요? 네, 이것이 줄거리의 다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난해하다는 것일까요? 만약 이 영화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보기 시작하신다면 10분 정도 지나면 이거 뭐 영화가 왜 이래? 라는 반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시작되고 3분 41초에 여자친구가 제이크의 차에 올라타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둘은 눈이 오는 길을 달려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죠. 마침내 22분 39초에 부모님의 집에 도착해서 여자친구와 제이크의 차에서 내려서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제이크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대화하는 장면만 20분 가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독특하고 취향에 따라서는 지루한 시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집에서의 기이한 일들이 끝나고 전체 영화의 딱 중간 정도에, 그러니까 1시간 13분 14초부터 둘이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또 둘은 갈 때처럼 차 안에서 대화를 하지요. 그러다가 제이크의 고등학교에 잠시 들르기 위해서 차를 세우고 여자친구와 차에서 내린 것이 1시간 46분 37초입니다. 그러니까 또 돌아오면서 30분 넘게 대화 장면이 계속된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인서트로 다른 회상 장면들도 들어가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차 속 대화 시퀀스이며
그러니까 갈 때 20분, 올 때 30분, 그렇게 대략 50분이나 둘은 차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차 안에서 둘이 나누는 대화나 여자친구의 독백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는 말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마치 식스센스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이라는 것을 알게 된 소름 돋는 순간처럼 가슴속에 뭔가 알 수 없는 헛헛한 그런 슬픔에 싹이 나더니 금세 그림자를 들이울 만큼 커져서 그 감동의 그늘 아래에서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어지는 그런 특이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때로는 대화로, 때로는 독백으로 흐르는 말들 중에서 인상적인 몇 개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관람 전이더라도 미리 이 대사들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나중에 더 깊이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화의 후반부 대사들은 조금이라도 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일부러 영화의 초중반까지의 대화 중에서만 발췌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낼까 해. 이렇게 지속하는 게 무슨 소용일까? 어떻게 흘러갈지 뻔하지. 제이크는 좋은 남자지만 거기까지야. 이미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하던 대로 지속하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인지도 몰라. 지속성을 변경하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와 결단을 필요로 하니까 결국 해오던 더 쉬운 길로 흘러가는 거지.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하듯이 말이야. 사람들은 관계의 유통기한이 끝났어도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그게 뉴턴의 감정 제1법칙이랄까? 그것이 아마도 인간의 기초 물리학 법칙일지도 모르지. 모든 건 죽어야 한다. 그것이 진실이다. 늘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건 환상일 뿐이지. 나아지지 않을 것을 이미 알기에 인간이 발명한 희망이라는 환상. 예쁜 그림이긴 하지만 네가 말한 슬픔, 기쁨,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그림 안에 없잖아. 하지만 이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림 안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림 안에 있어야지. 그림 안에 들어가면 자신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감정들은 풍경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것이니까요. 아니지. 내가 없는 내가 보는 풍경은 아무 감정도 없는 그저 그냥 풍경일 뿐이지. 내가 유령이 아니란 말이야. 때로는 생각이 행동보다 진실과 현실에 가까워. 말과 행동과 달리 생각은 속일 수가 없거든. 영화의 분위기나 주제가 느껴지시는지요?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나이가 늙었다 젊었다를 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은 샤이닝이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신 분이라면 익숙한 장면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시간과 기억은 나를 관통해서 스쳐 지나가고 때론 다시 불어오는 그런 차가운 겨울바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움직인 적도 없이 정지해 있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젊음과 삶의 체온도 그 찬바람에 빼앗기겠지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 찬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지요. 마치 유령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 청소부가 보는 영화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없는 좀 뻔한 감동의 클리셰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감독이 포레스트 검프의 로버트 저메키스입니다. 물론 현실엔 없는 가상의 영화인데 찰리 카우프만이 직접 저메키스 감독에게 전화해서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다가 뜬금없이 폭소를 터뜨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장면은 폭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의 나를 다시 거울로 비춘 듯한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한 설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터스텔라에서 쿠퍼가 과거의 딸을 보는 장면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영화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영화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에바 HD가 쓴 로튼 퍼펙트 마우스란 시집에 본도이란 시를 차를 타고 가던 여자친구가 자신이 쓴 시라면서 읊고 또 제이크의 방에서 책으로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집에 오는 건 끔찍하다. 제이크가 집으로 가는 이 여정은 그래서 그 자체가 심리적인 호러가 됩니다. 마치 샤이닝처럼. 비유.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시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들어드립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간만에 술집에서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술도 좀 걸쳤고 간만에 얼굴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옛날에 누가 누구를 좋아했었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야야, 그때 만식이가 희연이한테 좋아한다고 말했다가 희연이가 울고 물고 막 난리를 치면서 화내고 나가버려가지고 만식이가 그때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술잔을 확 집어던졌는데 그게 옆 테이블에 배바지 아저씨들한테 날아갔던 거 그거 기억나? 에? 그 뭔 소리야? 그건 희연이가 아니라 미선이었어. 참, 이 자식들이 나이 들기 시작하더니 치매가 벌써 왔나? 다 틀렸어, 임마. 그건 만식이가 아니라 다른 학교의 정훈이란 애였어. 그러니까 니들이 한 얘기에 나오는 애들은 모두 다 틀린 거야. 만식이도 아니고 미선이도 아니고 희연이도 아닌 거지. 참, 정신 나갔고. 그때 늦게서야 자리에 합석하는 만식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건 미선이도 희연이도 아니었어. 정훈이는 누군지도 몰라. 난 너희들이 웃기게 생겼다고 놀리던 재은이를 사랑했었어. 하지만 난 그때 상황이 보잘것도 없었고 자신감도 부족했었지. 재은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때 난 결혼식장 맨 뒤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재은이의 행복을 기도해 줬었어. 낭만적인 바보 병신인 거지. 그때 재은이를 붙잡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행복했을까? 말을 마친 만식이의 눈에서 문득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친구들 사이에 정적이 맴돕니다. 친구들은 조용히 만식이의 술잔에 술을 따라줍니다. 자, 똑같지는 않아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실과는 다르게 재편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등장인물도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혼동되기도 하고 심지어 시간 순서도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가 노인이 돼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추억할 때라면 어떨까요? 옛날 일들이 뒤죽박죽 뒤섞여서 팩트가 아닌 엉켜버린 기억이 남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자기 합리를 위한 의도가 있었건 아니면 그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었건 타인에게 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뭐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억은 인간이 하는 것이지만 그 기억이 그 인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나란 존재의 정체성은 그 기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요. 게다가 노인이 되어서 그 기억들이 현재를 잠식할 정도로 더 많아지면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장악할 만큼 그 기억의 힘은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사실이 아닌 그 기억들은 나를 어떻게 만들까요? 당연히 정체성에 혼란이 오거나 나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잊지 않았던 일에 대한 기억이니까 나 또한 잊지 않게 되어가겠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그 존재는 이제 그 기억에게 잡아먹혀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진짜 줄거리인 것입니다. 극장에서의 영화는 아무리 유명한 감독이라고 해도 흥행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는 그런 부담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예술적인 영화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OTT 서비스도 앞으로 그런 지원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넷플릭스처럼 돈을 많이 들일 수는 없더라도 저예산 독립영화들에 대한 지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재미있는 코미디도 무서운 호러도 신나는 액션도 그리고 예술 영화도 모두 다양하게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영화의 결말도 말하지 않고 스포일러도 최대한 없앤 상태로 영화의 핵심을 말하려니까 상당히 어렵군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어떤 곡의 가사를 읽으면서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의 가사가 이 영화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희미해져가는 기억의 저편, 당신과 나의 이야기. 이제 그만 끝낼까의 리뷰였습니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영화라는 꿈을 함께 꾸는 시간, 작자 미상이었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바람에 흩어져 버린 허무한 내 소원들은 애타게 사라져간다. 바람이 분다. 시린 향기 속에 지난 시간을 되돌린다. 여름 끝에선 너의 뒷모습이 차가웠던 것 같아. 다 알 것 같아. 내게는 소중했던 잠 못 이루던 날들이 너에겐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사랑은 비극이어라.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추억은